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8명이 사망한 애틀란타 마사지 스파 총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연방 수사국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범인은 플로리다주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있었다고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공식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며 미 전국 경찰국이 주시하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이번 범행을 비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범행이 아시아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용의자가 섹스 중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그가 총과 신앙에 집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어제 아시아계 남성이 폭행을 당해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 수정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미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특히 애틀란타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 좀 전에 이제 애틀란타 당국이 경찰국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또 이번 사건과 연관된 카운티 셰리프국 등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동 수사의 입장 정도는 발표가 됐는데요. 혹시 뉴스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마사지 팔러,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 팔러입니다. 애틀란타의 이제 번화가에 있는 곳이고 그 전에 5시 조금 직전에 애틀란타에서 북서쪽으로 한 자동차 타고 가면 30분 정도 있는 곳에서 조지아 92 그곳에서 먼저 스파에서 중국계 주인이 운영하는 스파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안에서 5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2명 아시아계 숨졌고 2명은 남녀 백인입니다. 부상당한 한 사람은 히스패닉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시 45분, 한 50분 정도 됐죠. 이곳이 바로 애틀란타 그 도시의 그 1900블록, 파이드몬트 로드에 있는 한인 업소 2곳. 한 곳은 골드 스파,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아로마 테라피 스파입니다. 골드 스파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8명 숨진 가운데 4명이 한인으로 확인됐고,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이 관계 당국은 인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외무부 그리고 애틀란타 총영사관들이 한인 4명이 숨진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부 이 스파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8명이 숨졌는데 숨진 8명 가운데 한인이 4명 전부 종업원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인이 2명이니까 6명이 아시안계이고 나머지 2명 사망자가 남녀 백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안계 그 혐오 범죄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수사 당국이 발표하기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후 8시쯤 해서 그 애틀란타 남쪽에서 이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로버트 에론 롱이라는 21살입니다.
현대 투싼을 타고 있었고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됐고 저쪽 그 우드스탁 쪽에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우드스탁에서 조금 남동쪽에 있는 곳에서 먼저 중국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액월스에서 그 스파에서 총격 사건을 저지르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애틀란타의 1900블럭의 그 파이드몬트 로드에 있는 두 군데 한인 스파에서 총격 사건을 저지르고 또 남쪽으로 가다가 이제 크리프트 카운티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세계 업소 운영자도 모두 아시안이고 피해자도 아시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많은 곳을 리서치를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 아시안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다만 총과 신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었고 또 아버지가 목사세요. 젊은이들 청소년 대상의 목사인데 본인도 8살 때 내가 아마 크리스찬이 된 것 같다 해서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8살 때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피자,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신, God, 내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런 글들은 남겼습니다. 썬데이 스쿨도 아주 잘 다녔었던 젊은이였고요. 2017년도에 세코이아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같이 이 용의자와 졸업을 한 학생들은 그 아이가 참 순진했다. 뭐 너디라고들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순진했고 폭력적이 아니었고 사냥을 했습니다. 총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레바폴 그 포레스트 바프티스트 처치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현재 밝힌 바에 따르면 아침에 이제 애틀란타 경찰이라든가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애틀란타의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애틀란타 경찰에서는 아직은 그 아시아계 혐오 범죄라고 보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 그 프랭크 레이놀즈 국장은 아시안계 혐오 범죄가 아닌 것 같다. 초동 수사를 했을 때 그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젊은 용의자가 메이라는 단어는 썼어요. 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섹스 중독자였던 것 같다. 그래서 평소에 이들 마사지 팔러를 드나들었었고 다 이 마사지 팔러를 마사지 스파를 없애고 싶어 했다. 그런 말들은 지금 초동 수사 결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 왜 이 세 군데를 선택을 했는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곳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애틀란타 지역에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인 업소 그 파이드몬트 로드에 있는 이 두 군데 업소 그곳을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홍등가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레드 라이트 그 디스트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다니던 곳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틀란타의 그 케이샤 랜스 시장이 플로리다주로 향하던 중,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범행은 우리 모두를 공격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백악관과 본인이 애틀란타 시장이 백악관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연방수사국은 이미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그 초동수사 이후에 했었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어제 이미 이 내용을 브리핑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그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공식적인 성명은 조금 미뤘습니다. 아마 수사 그 결과를 보면서 그 발표를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셰리프국에서 아시안계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섹스 중독자가 평소에 다니던 마사지 팔러를 겨냥을 해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곳들이 다 하는 형태가 분명히 지금은 이 범행 동기에 들어있다고 수사 관계자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계 혐오 범죄가 아니라면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지 될 텐데 미 전국에서 때가 때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요. 대만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테드 리우 의원이 가장 먼저 트윗을 한 의원 정치인 가운데 속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잖아요. 3살 때 미국에 왔는데 내 마음이 이 피해자들의 가족 대량 총격 사건이잖아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 대량 총격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대량 학살 총격 사건은 거의 백인이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총에 가깝게 늘 접근을 하고 총을 잘 다루고 또 백인이 인구가 많고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패밀리들에게 내 마음이 정말 그 다가가고 있다. 테드 리우 의원의 트윗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에이시안이다. 숨진 8명 가운데 6명이, 4명이 한인이고요. 그렇다. 그리고 이 8명 가운데 7명이 여성입니다. 1명만 남성입니다. 사망자 가운데서는. 해서 이 같은 살해 사건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범죄가 많이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같은 범죄를 주시를 해야지 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목사 출신이시죠.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 오늘 밤 정말 내 마음이 하면서 테드 리우 의원과 비슷한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애틀란타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주를 흔들었지만 미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아시안에게 관한 그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뉴욕 경찰국의 테러 전담반도 우리도 주시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대해서 뉴욕에도 그 아시안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그 차이니스들이 또 많이 살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이런 말 때문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시애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경찰국의 테러 전담반 같은 경우도 아시안 커뮤니티에 우리가 더 많은 그 주시를 하면서 모든 준비들을 그 만반의 태세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요. 르브론 제임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인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로 조의를 표하면서 정말 비겁한 영맨이 용의자를 얘기를 하죠. 21살에 이 비겁한 영맨이 just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센스리스하고 그런 그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늘어납니다. 지난해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영어를 여러분들과 몇 개월 동안 함께 했었던 소피 반이라는 유튜버, 이분도 최근에 이제 애틀란타로 이사를 가셨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제 바로 그것을 봤는데 애틀란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는 최근에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한 6.5% 되기 때문에
원주민계의 1.6% 빼고는 좀 인종이 굉장히 작은 인종이잖아요. 아직도 뭐 히스패닉계, 라티노계를 포함해서 백인이 뭐 70% 가까이 되고 뭐 70%까지는 요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는 되는데 이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가 포함된 풀튼 카운티 지난번에 선거를 치를 때도 문제가 많았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거기서 뭘 찾아내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풀튼 카운티의 전체적인 인구가 아시안이 7.6%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안 커뮤니티가 큰 곳이고 오늘 아마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오늘 아침 초동 수사 결과까지는 용의자가 섹스 중독자였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나들어서 잘 알고 있는 곳에 가서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하나의 이유이기는 합니다만은 더 많은 그 수사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알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도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말, 또 신체적인 폭력 아니면 사람이 말로 폭력하는 것과 신체적으로 폭력하는 것 이외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게 있죠. 나를 피한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선동이 굉장히 지난해에 늘어났다 하는 것.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어제 정말 대낮에 저는 그 비디오와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시안 남성이 정말 맞아 터졌어요. 두 눈이 보이지가 않게 퉁퉁 붓고 보라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같은 내용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미국의 모든 방송은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바로 그 살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100% 무엇이다라고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계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도중에도 계속 그쪽 지역의 현지의 보도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월요일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샌프란시스코가 또 뉴욕이나 또 로스앤젤레스나 차이나타운이 큰 곳이잖아요. 그쪽 지역 부근에서 이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안들 집으로 가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지 누군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어제 말씀을 드리면 59살의 에이시안 남자 데니 유장인데 제가 그 화면으로 보기에는 중국분 같았습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요. 그 관광업계에서 일하신답니다. 런치 브레이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뛰어와서 몸을 부딪히고 그 다음엔 머리와 얼굴을 너무 세게 때려서 완전 때려 눕혔어요. 이 사람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원래의 얼굴과 이 다친 뒤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퍼렇게 멍이 들었고 이제 이분이 그쪽 지역의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용의자를 봤냐 하니까 나중에 체포됐어요. 보지 못했다. 버스 타고 도망갔는데 체포됐습니다. 보지 못했고 난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다만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지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안과 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아니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집에 머물 수가 있을까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처는 심하게 보였고요. 그리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용의자가 같은 용의자였대요. 16가와 미션의 그 바트 타는 그 바트 스테이션에서 64세의 분을 때려서
이분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명이 위독하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59살의 그 데니 유 장 씨의 경우도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안정적이다. 다만 한쪽 그 시력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애틀란타 그 총격 사건도 감시 카메라 같은 것으로 범인의 행동 반경이 다 동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2살의 조지 데이비스 밀튼, 이 경우는 이제 에이시안 혐오 범죄가 거의 확실한 거죠.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베이 지역이 워낙에 차이니스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뭐 14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책정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용의자도 잡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처음에 딱 누군가가 말을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하고 비가 올 때도 조금씩 오다가 확 오다가 그냥 내 옷에 확 스며들다가 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었던 것들이 몰지각한 백인들에게 아시안 혐오감을 굉장히 무의식 중에 일으키도록 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런 범죄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애틀란타 그 범죄는 아직 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발표된 것을 보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약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Stop AAPI Hate라는 그룹. 이 그룹이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Asian Pacific Planning and Policy Council이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많이 하죠. 선거 때도. 또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이라는 CAA. 이런 단체와 대학에서 함께 만든 거예요. 에이시안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쭉 추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지난해 3월부터 뭐 12월 1월까지 뭐 한 3,000명 정도 에이시안들이 혐오 범죄 피해자가 돼서 한 해 전보다 150%가 늘어났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 같은 것을 안 해서 미국에서 전국적인 혐오 범죄는 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의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는 150%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3월부터 2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죠, 3,795건 에이시안 뭐 유대계 등에 대한 인종에 관련된 혐오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68%는 말로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차별을 한다던가 혐오한다던가. 21%가 왜 나를 피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I'm not a virus. 내가 바이러스라고, I'm not virus라고. 그렇게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11%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한쪽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그 중국계 남성이 당한 것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9%는 분명히 인권 위반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도 차별이 많대요. 학교에 가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너 아시안이니까 들어오지 마. 너 바이러스야. 이런 형태로요 한다던가 그런 것이고요. 또 온라인 공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대부분 신체적인 공격은 공공장소, 길이나 업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3분의 2, 얼마 전에 뭐 반 이상이라고 했는데 3분의 2가 여성이랍니다. 공격자가 나에게 반격하기 힘든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성 아니면 노약자.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은 이게 에이시안 혐오 범죄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150%나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해서 40%가 중국계. 에이시안계가 중국계, 한국계, 일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계도 있고 필리핀계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가 중국계고 15%가 한국계입니다. 두 번째로 많아요. 8%가 필리핀어 아메리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미즈,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겠죠. 동시에
지난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미국에 이제 뭐 반비방협회, 비방재단, 비방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쭉 그 자료를, 새로운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안티 그 디포메이션 리그가 발표를 한 건데 2020년에 1년 전보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백인 우월주의를 선전하는 것이 2배가 늘어났다. 백인 우월주의를 선전한다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그 성소수자 이런 그 혐오하는 배너 같은 것이요, 포스터 같은 것을 막 그 배포를 하는 거예요. 한 해 전에는 2,724케이스였다면 지난해에는 5,125개.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은 에이션에 대한 범죄고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말폭력 68%, 피하기 21%, 11% 신체. 이건 전부 에이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인 우월주의자의 이 같은 선전선동에는 유대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계에 관한 유대계 싫어, 우리 뭐 유태인 싫어 뭐 이런 것은 68%나 한 해 전보다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주냐면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전부 뭐 에이시안계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유대계나 매사추세츠, 워싱턴주, 시애틀이 있고요. 텍사스도 지난 10년 사이에 에이시안들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뭐 대체적으로 대도시죠.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 블루스테이트. 그래서 이런 곳이 에이시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수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선전선동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큰 그룹들이 있어요. 한 3개 그룹들이 활동의 92%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학 캠퍼스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같은 어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활동.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미국에서 꼭 대학교에서 무슨 뭐 대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진보적이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왜 진보의 어떠한 성향 가운데 하나가 약한 사람을 돕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런 그 이상이라든가 그런 내가 좀 손해 보면서도 하는 꿈을 꾸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 충분히 캠퍼스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미국 캠퍼스가 전부 그런 그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진보적인 그룹보다 작기는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도 있어요. 대학교에 아주 우파적인 그런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은 26%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많고요. 백인 우월주의자 학생들의 이벤트도 많은데 왜 그러겠어요?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교 캠퍼스가 문을 닫고 어떠한 이벤트를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활동, 선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2가지 이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선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중국 잘한다 하다가 중간에 뭔가가 밀리고 하니까 그 많은 것을 또 중국에 떠넘기려고 하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본인이 그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알았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한 것을. 그렇지만 사람들을 뭐 걱정시킬 필요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형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이게 중국, 아시아 뭐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렇게 아시안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횡포가 이 정도로 늘어난 그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제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경기 부양책을 홍보를 했는데 이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한 일이 많죠. 파리 기후 조약에 뭐 다시 가입을 했다던가, 그밖에 여러 가지를 뭐 행정 명령을 통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의 정책으로 돌려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민이 특히 국경 수비가 가장 큰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CBS와 그 영국의 YouGov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 기구도 비슷해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62% 정도는 지지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한 60%,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서 67%였는데, 다만 이민에 대한 대처가,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가 52%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 60% 지지보다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미국 그 남부요, 그 멕시코와의 그 사이에 국경을 넘은 사람이 7만 1,000명이었는데 1월 달 들어서 7만 5천 명이 됐습니다. 2월 달에 10만 명으로 됐습니다. 1월 말에 취임식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뭐 중간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 당연하고, 하루에 국경을 넘는 사람이 5천 명이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나홀로 18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월부터 2월까지 한 3만 명 정도 혼자 왔는데, 올해는 1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피크 때인 2019년보다도 쉬운 4배래요. 54%가 많은 거거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시에도 피크 때가 있었어요. 2019년. 그때보다 54%가 많은 겁니다. 이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오라고 한 건 아니죠. 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민주당이나 다른 뭐 어피니언 리더들도 지적을 하는 것이 애매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친이민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을 떼어놓는다던가 이러한 이민 정책이 이상적이지 않는다는 것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민을 지지하고 뭐 어린이들도 보호해야 되고 난민도 해야지 되고 뭐 이러한 그 민주당에 그 퍼져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기반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뭐 드리머들 추방 못하게 한다던가, 또 추방하는 것을 100일 동안 금지한다던, 이건 고소당했잖아요. 텍사스 등등에서. 그런 곳,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그냥 나홀로 막 넘는 게 아니고요. 카요리에게 한 뭐 $8,000, $10,000 정도는 주면서, 그러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지 말아라. 그런데 드디어 오늘 했어요. 미국에 오지 말아라. 그 돈 낭비고 생명도 위협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한 여성이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아니 이제 쫓겨나라고, 어린아이 그 보통 이제 6살 미만 5살까지 어린이와 같이 오면은 일단 미국에 머물게 하고, 6살 이상의 그 어린이와 같이 오는 부모들 다 쫓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들 오면은, 혼자 오면은 일단 이제 봐주고 연방재해청까지 갔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여성이 오히려 말하자면 적반하장 유분수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바이든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를 내쫓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친이민자라는 뭐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해서 난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이 부분인데, 난민도 난민 신청하고 뭐 다 접수하고 할 때까지 미국에서 일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그럼 몇 년 걸리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바이든의 지지층에서도 이거 좀 살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미국 안에서도 뭐 11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그 허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이게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쁠 수 있는 것은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라는 우주인 출신의 그 가브리엘 기퍼즈라는 연방 하원 의원 와이프가 그 40대 때
총에 맞아서 역시 그때도 그 선거 유세 같은 것 하다가 총에 마켓, 동네 마켓에서 총에 맞아서 거의 지금 말도 못하고 총명하던 연방 하원 의원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상원 의원에 됐는데 그 상원 자리가 원래 임기가 조금 남아있는 자리를 주지사가 임명한 자리를 선거로서 이긴 거거든요. 내년에 이 우주인 출신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이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주나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넘어오고 하면은 불안하게 느껴요. 유권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마크 켈리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또 텍사스에서도 선거가 치러진다면 유권자들이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으로 이 이민 문제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고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였었죠. 전에 그 2019년까지인가 2018년까지군요. 멕시코 대사를 지냈던 그 로버타 그 제이콥슨 그 대사 지금은 이제 국경에 관해서 책임을 맡았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창한 스페니쉬로 우리 국경이 오픈되지 않았다.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지 말아라 미국에 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그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어제 팍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팍스에 친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션 해니티나 터커 칼슨과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바틸로모 그 팍스 비즈니스의 그 여성 앵커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 선거에 대해서 이거 심의해주지 않은 건 막 비난했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백신 접종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안다. 나의 지지자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꺼려한다는 것을 아는데 자유 나도 그 인정하고 공감을 한다. 동의하지만 좋은 백신이고 안전하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맞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안 할 것 같더니 했어요. 예, 그동안에 많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공화당은 41%나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게 있고 본인과 와이프는 맞고도 말 안 했습니다. 1월 달에 떠나기 전에 백악관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애국자라면 백신 맞아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본인도 애국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의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국자라면 맞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신 좀 맞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잠시 뒤에 그 밖에 백신 뉴스도 있고 그리고 그 러시아와 북한에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만장일치로 무역 대표를 그 상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캐서린 치타이. 캐서린 치타이 뭐 중국계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무역 대표가 소수인종 여성인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빅뉴스가 조금 되고 있네요. 그 미국 무역 대표의 장관급이죠. 98대 0으로 두 사람은 아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보죠.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로 지금 돼서 오늘 아마 그 서명을 취임 선서를 하겠죠. 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틀란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총기 폭력. 미국에서의 총기 폭력을 얘기를 하고 21살밖에 안 됐어요, 용의자가.
불과 한 1시간 사이에 50분 사이에 8명을 살해를 하고 1명의 총상을 입혔습니다. 총이 아니면 칼로서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흉기로도. 그 총기 문제, 총기 폭력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아직 범행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빅팀들이 에이시안이 아니냐 많은 빅팀들이 하니까 이것은 반아시안 폭력 같은 것은 끝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수사 당국은 some type of porno 그 인더스트리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섹스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수사는 더 나와야 되고요. 지금 한국의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갔잖아요. 거기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돼서 앤서니 그 블링켄 이 국무장관도 너무 이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그 일이다라는 코멘트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질병통제국이 캘리포니아주가 전이 바이러스가 경고를 받을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비즈니스가 거의 오픈이 됐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극장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영화를 본다 하고 헐리우드 리포트가 보도를 하던데 그 경고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요. 3피트 전문가마다 다른데 모두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6피트가 아니라 3피트만 떨어져도 안전하다 하는 게 있고 오늘 또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걸린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통스럽다 하던 여성이 테라피스트였어요. 이분이 지난주인가 지난달인가 34살의 블루클린에 살고 계시는 아리아나 아이젠버그라는 분인데 8개월 동안 악몽 꾸고 땀나고 현기증 나고 불면증 근육통 정말 살기 힘들었는데 백신 접종을 받고 36시간 안에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스웨덴도 독일 무슨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와 만든 백신이 일단 혈액을 응고시킨다고 하니까 금지를 했는데 사용 금지를 해서 창고에 지금 쌓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증거도 없어요. 이 백신을 맞고 그랬다는. 그런데 유럽의 의료 책임자 이모콕 의료 책임자가 이것은 안전하니까 맞아라. 맞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선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 정보국이 발표했는데 2020년 대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활용을 해서 줄리아니와 만나고 다닌 바이든을 떨어뜨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려고 직접 지시를 했다 하는 보고서가 나온 뒤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푸틴은 살인자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곧 바이든 행정부와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보고들 나오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